이제 소위 말해서 수투는 이제 좀 미분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뭐 미분과 적분에 대한 어떤 활용을 위해서 배운 건데, 자, 우리 너네들한테도 이해하고 싶지만서도 수원 배울 때랑 수투 배울 때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을 좀 달리 하셔야 됩니다. 수원은 단원별로 테마가 다 달라요. 지수로그가 다르고 상극함수가 다르고 수열이 다르듯이 이게 연결고리가 별로 없습니다. 수투는 맨 앞에 있는 극한과 연속을 이용을 해서 미분을 배우고 미분을 알아야지만 적분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이렇게 쭉 연결고리로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중간에 감각이 무뎌지게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수투는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2학기 때 수투를 할 때는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수투는 감각을 익혀두셔야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 자, 지금 첫 번째 등장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중에서 평균 변화율, 즉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어떤 수식적인 것들을 좀 더 가미를 시켜서 표현했던 것 뿐입니다. 자, 기호로서 보시게 되면 여기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지. 통상적으로서 평균 변화율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다 라는 얘기야. 순간적인 점이 아니라 이건 구간입니다. x라고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임의 정도의 공간 중에 y라는 공간만큼에 대해서의 기울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로 합니다. b 빼기 a분의 여기를 f에 대한 b 마이너스 f의 a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렇게요. 또는 b 마이너스 a를 t라고 해서, 아니 h라고 해서, h가 많이 나오니까, 자, 여기를 h라고도 해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h분의 b가 들어갈 자리에 a 더하기 h분의 이렇게 fa라고 표현합니다. 세 개가 똑같은 말이야. 자, 그럼 해석해 본다면 다 말 그대로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얘기한다. 오케이? 그러면 위치상, 아까워. 자, 위치상 여기를 별표라고 하면 여기는 별표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세모이면 세모가 되는 것이고요. 이 친구가 만약에 네모로 바뀌게 되면 얘도 네모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에 대한 변수는 일치해야지만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써먹어야 될 내용들 중에 공식이 이렇게 기울기 공식이 이렇게 우리가 파생된다. 이 세 가지 한 몸처럼 좀 한번 기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뒷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아래 거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 똑같이 기호가 쓰인다. 요거 하나만 좀 기록 좀 해줄래? 여기 옆에다가 이걸 별표라 하면 얘도 별표일 수밖에 없는 거고, 얘가 세모이면 얘는 세모라는 뜻이야. 네. 임의의 그냥 우리가 기울기죠. 선생님은 여기에서 7번과 8번 두 개를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7번을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3에서부터 0까지에 대한 기울기를 구하라. 그 m값은 0에서 빼기 마이너스 3. 여기다가 여기 0을 넣었으니까 분자 부분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대입해서 표현했죠? 두 번째 거 1에서 1 더하기 델타 x까지에 대한 기울기를 얘기합니다. 얘는 기호로서 어떻게 쓰느냐? 얘는 한 번만 보시면 되겠죠. 뭐 1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1. 이 결과물을 먼저 쓰는 거야. 출발점을 나중에 쓰는 것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F에 1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1이라고 쓰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줄에 델타 X, 삼각형 X를 델타라고 씁니다. 1 더하기 델타 X니까 마이너스에 1 더하기 델타 X에 대한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중괄호 소괄호 해도 되겠네. 이 친구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저 변수 자체를 그러니까 정의역 x에다 그냥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것 뿐입니다. 네. 의미는 뭐다? 구간입니다. x의 구간을 델타 x라고 씁니다. 저 삼각형이라는 것이. 자, 10번이었고 미분계수 극한 연속성까지. 오케이. 22번까지만 딱 하고 오늘 끝내야 되겠다. 이제는 미분계수라고 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제부터 그림으로서 한번 표현해 볼까 해. 잠깐만. 자, 필기 한번 해봐요. 22번 유형까지. 유형까지. 잠깐만, 필기 끝나면 할게. 오케이. 여기 부분은 혼자서 할 수 있는 내용인지라. 자, 20번에 대한 미분계수라는 말의 의미는 우선 책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그림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적으로서는 어떤 임의의 지수함수는 아니지만 내 마음대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진 녀석에 여기 있는 지점을 내가 A라고 잡도록 하고요. 요 P라는 지점을 이번에는 X라고 잡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거는 여기는 F에 대한 A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이 친구는 F에 대한 X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우선 평균 변화율이란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두 점 사이에 대한 기울기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속칭 기울기라고 불렸던 녀석은 X-A분의 그 다음에 F에 대한 X, F에 대한 A였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부터 약간의 조금 양념질을 하는 거야. X라고 할 수 있는 정의역이 A로 점점 다가간다고 합니다. 다가간다고 한다면 이 상태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처음보다 X가 A로 가까워지면서 경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줄어들고 있겠죠. 그래서 차츰 이쯤에 X가 존재한다. 그러면 요렇게 접선의 기울기, 요렇게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또 X가 이쯤까지 또 가까워지게 되면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또 X가 여기까지 가까워지게 되면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마지막으로 X가 A랑 진배가 없어졌을 때 그때 이 점에서는 요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얘기합니다. 즉 X가 A랑 붙어버렸을 때 거의 달라붙기 직전의 그 상태, 얘를 우리는 F'A라고 정의를 하고요. 기호로서는 리미트 X가 A로 간다고 했을 때 X-A분의 얘는 Fx-Fa라 합니다. 이렇게. 자, 하나 정의 내려볼게요. F'A라는 녀석의 의미는 무엇이다? 이 친구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였던 이 친구를 분모에 있는 이 X가 A로 점점 다가왔을 때 그 순간의 어떠한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야. 순간의 기울기. 그래서 그림상으로서는 이 A라는 점에 대해서 훑고 지나가는 기울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A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렇게 좀 적어줄게. 이 미분계수를 에서 접선의 기울기라고도 표현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게 훑고 지나가는 접선의 기울기다. 그동안에는 이 녀석으로부터 고1 수학 때는 판별식이 중근이다를 통해서밖에 못 풀었는데 이 미분계수를 알면 계산식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따가 한번 예시로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이거 좀 훈련 좀 하고. 자, 1단계 요거 그림 하나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책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변화되는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필기 끝? 끝!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선적으로서는 첫 번째,
표현 방식이야. 표현 방식은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것이 있을 때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간다. 요것 또한도 f'a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기울기였죠. 기울기에서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는 것은 분모가 0으로 짜부가 일어나는 겁니다. 분모가 0으로 짜부로 일어나고 마찬가지로 분자 또한도 0으로 짜부로 일어나. 즉 0분의 0꼴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아까 전에 델타 x분의 델타 y 그림으로 봤잖아. 이때 여기의 길이를 우리는 델타 x라고 했었고 여기의 길이를 델타 y라고 했었잖아. 그치? 근데 그래프 상황에서 봤을 때 근데 여기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면서 덩달아서 어떻게 돼? y의 길이 또한 더 짧아지게 된단 말이야. 즉 x가 폭이 좁아지면서 y 또한 더 덩달아서 좁아지다 보니까 이 점으로 거의 진배가 없어졌을 때는 접선을 의미했더라는 얘기지. 근데 이 친구는 단점이 있어. a가 안 나와 있더라는 얘기야. a가 안 나와 있어. 보시게 되면 정역 a가 없잖아. 지금 여기 상황에서 알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럼 그걸 좀 더 보완해주는 어떤 표현 방식이 무엇이냐? 요겁니다. 얘죠. 얘가 제일 공식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녀석이에요. 이 친구 또한도 f'a입니다. 자, 해석해볼까? x가 a로 다가와요. 그랬더니 여기가 0으로 가까워지겠죠? 마찬가지로 요 fx도 fa로 빼기를 되다 보니까 0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이때 이 친구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목적지라고 합니다. a, fa 그 목적지에 대해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기하학적으로서는. 얘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 녀석이었어. 근데 얘랑 거의 달라붙으려 그래.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기울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얘는 많이 안 쓰이고요. 얘를 주로 많이 쓰입니다. 넘버 2. 오케이? 그리고 넘버 3 보여줄게. 이게 넘버 3야. 세 번째 것까지 하고 필기 시간 줄게. h가 0으로 갔더니 분모가 0으로 짜부가 돼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a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정역이 a까지 가까워졌습니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둘 사이 차가 거의 0으로 가까워져 있을 때, 즉 얘도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목적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있는 녀석이 목적지야. 알겠어? 그래서 이 값을 따라서 f'a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랑은 표현 방식이 똑같아요. 어떻게 표현 방식이 똑같으냐?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가는 것은 x-a를 h로 바꿔주면은 이 식이 나와. 그러니까 이 말이 맞았던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친구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목적지라고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이런 것들, 세세한 것들을 다 좀 필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공식으로서 외우지 말고 저거에 대한 의미상에 대해서도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 기초니까. 흔히 말하는 미분법에 있는 그 미분 계수가 이겁니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주의사항.
자, 필기 다 하셨으면 이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게요. 이 미분계수에 대한 공식을 쓰기 위해서라면 항상 지켜줘야 될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첫 번째, 0분의 0꼴이어야지만 가능하다.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가 0으로 갔을 때만이 이 미분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 첫 번째 것도 얘가 0으로 가고 얘가 0으로 갔을 때만 목적지가 나와. 얘도 0분의 0이 됐을 때만 목적지가 나온다는 얘기지. 오케이? 두 번째, 별표 빼기 세모이면 분자 또한도 F 속에는 별표가 있고 F도 세모가 있어야지만 이것도 성립해. 변수가 다르면은 이거 엄한 동네에서 하기 때문에 미분계수가 말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내가 이 지점에 대해서의 정의역을 A라고 안 부르고요. 이제부터는 A 제곱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치역값 또한도 뭐가 나와야 돼? F의 A 제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랑은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의 좌표로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밑과 위에 있는 녀석에 대한 정의역에 대한 내용물이 다르면은 이건 뭔 표현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뒤에 붙어 있는 녀석과는 같을 때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목적지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예시로서 내가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 자, 예로서 리미트 x는 a로 가는데 x의 3승 마이너스 a랑 분자의 f의 x의 3승 마이너스 fa는 f 프라임 a다. 자, 여기 수능 특강에 나왔던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하나의 예시입니다. 자, 이걸 보시고 이것이 성립한다? 하지 않는다?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 고민. 이 말은 성립합니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뭐 한번 얘기해 볼까? 아이린, 이 성립해요, 안 해요? 면적을 많이 봤는데. 저 봐. 제대로 이해는 안 하고 감각적으로 수학을 풀고. 다윤아, 예? 이거 말 돼, 안 돼? 힌트는 칠판에다 다 적어놨어, 내가. 건도는 된다. 저도 된다. 된다. 다윤이는 안 된다고 해줘. 안 된다고 할게요. 근데 x가 저기 리미트 밑에 써있는 게 x가 a로 간다는 거. 네, x가 a로 간다죠. 오케이. 혹시 태희는 이게 된다, 안 된다? 알 수 있어? 잘 모르겠어? x가 a로 가는 거. 자, 우리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볼게. 이 미분계수라는 F'이라는 녀석이 등장을 하려면 1단계 뭐가 가능해야 돼? 0분의 0꼴이 가능해야 됩니다. 2단계 위아래가 똑같은 생김새를 됐을 때 얘를 목적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 아래 위 같지? 얘 만족하지? 그럼 1단계 0분의 0꼴만 만족하면 되겠지. 자, A의 3승 마이너스 A는 0이다. A의 3승 마이너스 A는? 진짜? 어떻게 알아? A의 3승 마이너스 A가 0이라는 보장이 있어? 모르잖아. A의 3승 마이너스 A가 0이라는 보장이 없잖아. 여러분, A의 3승 마이너스 A가 왜 0이야? 이게 얼마야? 모르는 거야, 지금 현재. 0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얘처럼 A 빼기 A는 0, 100%잖아. 얘는 0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였던 거야. 오케이? 0분의 0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야, 마찬가지다. F의 A 3승 마이너스 FA가 이게 지금 같냐, 이게? 이게 왜 같아? 이게 지금 정의역이 다른데. 모르는 거야, 지금 이거는. 오케이? 뭔가 주변 조건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모른다야. 된다가 아닌다가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안 된답니다. 안 된다.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예제 2 요것도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친구 이 예제랑 다르게 예제 2에서는 내가 전제 조건으로 뭘 깔아놨죠? 뭘 깔아놨지? fx가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이 들어가면 그냥 가볍게 넘기시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그런 전제 조건이 없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를 정의에 입각해서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통상적으로서는 지금 나와 있는 기본 문제집 정도, C급 밑에 있는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다 미분이 가능한 이런 전제 조건이 깔려 있을 거예요. 자, 미분이 가능했을 적에, 그리고 얘는 지금 0분의 0꼴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근데 선생님 얘랑 지금 아래 위에가 다르잖아요. 아래 위가 다른 상태죠 지금. 같게 맞춰줄. 그래요. 이 2단계를 같게끔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얘는. 자, 그럼 어떻게 해주느냐? 이 친구들은요 풀이 과정을 이런 식으로서 조작을 좀 해주시면 돼요. A의 분자 부분에 있는 안에 있는 정의역을 어떻게 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분모에 있는 녀석을 억지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면 분자에다가도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노란색을 분모 분자에다 딸깍딸깍 끼운 거라고. 그리고 나서 얘를 x-a라고 해주시면 되지.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이 리미트 값들에 대해서 이제 분배를 좀 하게 될게요. 요거는 좀 이따 얘기를 할게. 연속이라는 것도 모르고 극한이라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되나요? 근데 우선은 되기 때문에 한 건데 우선 이건 좀 얘기하고요. 얘는 따라서 왼쪽에 있는 친구는 f의 프라임의 a 제곱이라고 나오게 되겠고요. 뒤에 있는 것은 약분해 주게 되면 분자의 x 더하기 a가 돼서 이 친구는 2a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약분하고 극한을 넣어주게 되면 콜? 자, 요거까지만 좀 적어줄래? 그래서 아래 위에가 같을 때만 미분계수를 사용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얘를 건들 수는 없으므로 분모를 억지로 넣어서 인수분해 후 약분호 대입을 한 거야. 이제 관련되어 있는 것들 후다다다 넘어 이제 풀면 되겠다. 개념 22까지는 못 나갈 것 같은데 지금 개념 21까지만 하고 자 20 이제부터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이제부터 싹 다 한번 해줄게요. 태기 필기 끝나면 할게. 좋았어. 자, 여기 11번서부터 한번 방법 1, 방법 2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2x에 대한 제곱 더하기 1이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우선은 공식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는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1을 넣었으니까 여기는 3이라고 넣을 수 있겠죠. 여기다가 1을 넣었으니까 2 더하기 1이니까 여기는 3이에요. f 대신에 바꾼 거니까 전개해가지고 정리해 주시게 되면 2에 1 더하기 2 델타 x의 전체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2 빼기니까 없어지고 4에 대한 델타 x, 2에 대한 델타 x에 대한 전체 제곱만 남게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는 델타 x의 전체 제곱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약분을 해주게 되면 얘는 2 델타 x의 4가 되겠고 그 델타 x에다 0을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4만 남는다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 부분이 0 되는 거거든. 0. 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해석법이에요. 얘는 아래 위 똑같아야 되다 보니까 1 넣고요. 요건 3 넣고요. 그러면 여기 부분을 정리해 주시게 되면 2x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2니까 2로 묶어진 x 플러스 1이 됩니다. 약분해주면 2로 묶어진 x 플러스 1이고요. 4가 나옵니다. 밑에 거 풀이를 주로 많이 씁니다. 허나 위에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내신용에서도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권도 필기 했어? 이거? 그냥 풀었어? 자, 그러면은 다음 거 미분계수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 12번 말고 16번을 하나 도와줄게요. 자, 16번 한번 봅시다. 어떻게 푸느냐?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 우리 그 공식 1단계, 2단계, 3단계 공식이 있었어. 그 중에서 2단계를 난 주로 많이 쓰여요. 리미트 x는
마이너스 2 목적지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1단계. 그리고 x 마이너스 f2 공식은 fx f의 마이너스 2 이게 이제 공식이에요. 여기 얘 목적지를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다음 줄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에 대해서 x 플러스 2에 분자 부분은 x의 3승 플러스 4고 마이너스에 괄호치고 마8 플러스 4가 되겠지. 여기가 지워지고요. 분자 부분에 있는 친구가 x의 3승 플러스 8이 될 테니까 인수분해 후 남아있는 친구가 x에 대한 제곱 2x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4와 마4와 4다. 자,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한 개 더 해줄게. 여기, 네, 이걸 이렇게 했군요. 요렇게요. 땡큐. 선영아, 미분계수 약식계산법이라고 혹시 배워본 적 있어? 3x에 대한 제곱을 이렇게 때려주면 6x 된다는 거. 처음 보니? 오케이, 그럼 내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줄게. 다음 시간 때는 이런 어떠한 좀 너무나도 돌아가는 어떤 어려운 과정이 아니라 그냥 바로 직관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야. 근데 그렇게 배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쉬운 것들은 출제자들이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야. 근데 알려만 주는 것뿐이야. 오케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러면 실제로서는 여기에 중간에 들어갈 것들에 대해서 빈칸을 추론해서 찾아야 되기 때문이야. 그 빈칸 추론하라는 건 했는데 저거는 다 하나하나 하기가 너무 야, 그게 중딩 때랑 고딩 때랑 차이점이야. 고등학교 때는 그런 섬세한 것들 때문에 애들을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 들어간다고. 자, 우선은 요거에 대해서 훈련은 한 개 정도 할 건데 약식으로서 보여줄게. 자, 봐봐. y라고 불리는 친구가 4x 플러스 7이라고 했을 때 얘를 미분한다는 것은 차수를 줄여주는 거예요. 1차를 줄여주게 되면 상수가 되겠고요. 상수는 줄여줄 게 없어서 0이 된다. 야. 이게 첫 번째. 이게 미분계수야. 넘버 2. y라고 한다는 것이 4x에 대한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4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거를 미분해준 녀석을 간단하게 계산하면 요 앞에 있는 녀석을 곱해주면 됩니다. 8에 대한 x 플러스 7 이렇게 끝나요. 얘는 1이었기 때문에 7 곱하기 1이 된 거야. 원래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빼기 0 이렇게 할까? 오케이? 이게 약식계산법이야. 하나만 더 y라는 것이 이렇게만 잡았다 칠게. 그러면 요걸 갖다 미분해 준 것은 어떻게 되느냐? 암산 좀 해보자. 2x의 3승 마이너스 12x다라고 하는 거야. 차수를 하나 줄일 때마다 이 지수를 앞에다가 그냥 계속 곱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미분법에 대한 약식 계산이야. 그치? 오케이? 그럼 요거를 맞춰서 해주게 되면 이 친구는 사실은 3x의 제곱으로서 나오게 되겠고 요 친구를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돼. 그러면은 f'의 마이너스 2는 얼마다? 12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 원래는. 오케이. 근데 요것도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거 우선은 요 분수식을 우선은 해놔야 된다. 우선 필기해 두시고요. 요것도 한번은 필기해 두시고. 영상으로도 지금 찍고 있으니까 이따가 필요한 것들만 다시 복습으로 넣어줘. 간단한 거 하나만 더 하자. 14번까지만 하고 끝내야 되겠다. 극한값 계산 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야, 그냥 배운 데까지만 복습만 잘해줘. 자, 필기 끝나면 14번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쭉 정리하는 시간 갖고 끝내도록 할게. 원래 목표는 연속까지만 나가는 건데 이거 한 번 더 복습하려고 조금만 더 해봤어. 다시 또 하려고. 자, 14번을 좀 세밀하게 할게요. 자, 따로 뭐 숙제를 내주는 건 없으니까
자, 우선은 솔루션에 대해서의 기본적인 방법을 하게 되면 1로 다가간대. 다가가는 게 1이면 리미트 x에다가 1이라는 걸 딱 써주시고요. 분모, 분자 이렇게 쓰라는 얘기야. 이거 1단계 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대입해주면 되겠죠? 얘는 1 넣었으니까 마3 인수분해 해주시게 되면 따라서 약분. 그래서 1을 넣어주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온다. 이게 1단계야. 그럼 약식이면 이게 약식이고요. 둘 다 좀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얘를 요것을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이에요. 미분계수이기도 하는 거예요. 쉬운 거 하나를 이제 세 번째 거 방법으로도 한번 보여줄게. 12번인데요. 12번은 2로 가는 거에 대해서 H방법이라는 공식으로 써볼게. H방법으로 한번 써볼게. 얘는 리미트 H가 0일 때 H고요. 분자 부분에 F에 2 더하기 H 마이너스 F2를 쓰는 방법입니다. 이번 거는 그 X-A를 H로 치환해가지고 하는 건데 똑같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이걸로도 묻는 출제자가 있고 X-A로도 묻는 출제자가 있어서 훈련을 좀 많이 해봐야 돼. 그래서 이거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넣어봅시다. H가 0일 때 H분의 2 더하기 H를 여기다 한번 넣어주면 돼. 3에 대한 2 더하기 H 마이너스 2 그리고 빼기에 괄호치고 2를 넣어주면 4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주게 되면 분자가 어떻게 되느냐, 6에 3H 마이너스 6이니까 3H만 남지. 이렇게. 따라서 이 친구는 리미트를 대입할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얘는 그냥 딱 3으로만 남게 되겠지. 약분이 돼버려서. 그거 그렇게 공부하면 너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피 본다. 진짜야. 그래서 나는 선행을 좀 싫어해. 왜 그러냐면은 제대로 된 심화 과정을 공부를 제대로 못하게 돼서 그래. 자, 약식 계산은 3이라서 대입할 게 없어요. 그냥 3이에요. 이렇게 나와. 그쵸? 그래서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우선 오늘을 배우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접목을 시키는지를 합니다. 자, 우선은 우리 이제 1, 2분 정도에 대해서 오늘 배웠던 것들을 복습하는 시간 하도록 할게. 자, 머릿속에서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연속 배웠어. 첫 번째. 연속이라고 불리는 친구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했을 때만이 한북 그리기 이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배웠고, 그 다음에 유형을 보게 되면 구간이라는 걸 배웠어. A와 B 사이에 대괄호이면은 이상 이하, 손톱 모양 소괄호이면 초과 미만이라는 걸 배웠었지. 연속함수에 대한 조건은 다음 테마에 등장하는데 분모에 하자가 있거나 무리함수 속에 허근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들이 없으면 모든 구간에 대해서 뭐한다? 연속입니다. 그랬을 적에는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반대로 사칙연산이 가능하다 했을 적에 그 친구 연속이라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조심해라. 그러니까 역으로서 명제의 역으로 됐을 경우에는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조심해라라고 돼 있었지. 자, 최대 최소 정리는 뭐뭐 이상 뭐뭐 이하에 대해서 연속이고요. FA와 FB에 대해서 값이 달랐을 적에 그 사이를 관통하는 K가 있다면 A와 B 사이에서는 무조건 C라는 정역이 분명히 들어있을 것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그 K라는 것을 평행이동시켜서 X축으로 옮겨지는 거야. 자, 그러면 A와 B 사이에서 연속이고요. FA와 FB를 곱했더니 음수가 나온다면 얘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근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따라서 실제 오지선다에 대해서 객관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정역이 이렇게 한 칸씩 1과 2, 2와 3, 3과 4, 4와 5 이렇게 주어진다면 다음 중 정답이 들어있는 구간은 대입하다 보면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생기잖아. 그럼 그게 정답인 거야. 오케이? 이게 사이값 정리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오늘에 대해서 마지막 테마 미분계수와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평균 변화율은 중딩 때 배웠던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공식이야. 그래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인데 이걸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한 게 뭐냐면 X의 증분, Y의 증분 그거를 또 다르게 고급스럽게 얘기하자면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아직 짜부가 된 게 아닌 상태입니다. 삼각형에 대한 기울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거를 또 다른 말로서는 뭐 X-A분의 FX-FA라고도 표현하고요. 또는 H분의 FA 더하기 H-FA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다 그냥 일반적인 기울기예요. 근데 그 어떤 B라는 점과 A라는 점 중에서 이 B가 A로 점점 다가와서 만나기 직전 상태가 됐다. 그럼 그때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우리는 미분계수라고 부르고요. 접선의 기울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접선의 기울기는 어디 점? 이 점. 이 A라는 점에 대한 이름을 따서 F'A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기호로서는 세 가지 공식이 있어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적에 그럼 여기분의 이거가 이렇게 짜부가 되는 거고요. 또는 X-A였어. 그럼 X-A분의 FX-FA 또한도 여기가 목적지라서 F'A라고 쓴다. 그 다음에 H분의 FA 더하기 H-FA는 이것도 목적지라서 F'A라고 쓴다. 이 세 가지를 자유롭게 적용시켜서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영상 끝나고 나서 해설지에 대해서도 답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구나. 이거 벌써 익숙해지시기 바란다는 얘기야. 자, 마지막 책에는 없지만 내가 이런 얘기를 한 거 있습니다. 이 미분계수가 되려면 알아둬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0분의 0꼴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분모가 짜부가 되고 분자가 짜부가 됐을 때 그걸 우리는 극한에서 배웠던 응꼴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되고 아래 위의 변수가 똑같았을 때만 우리는 목적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필기 잘했을 거라고 봅니다. 꼭 까먹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또 다시 한 번 더 보시기 바래요. 알겠냐?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 저기 짐 어떤 거예요? 짐? 너네?